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개념 및 동향 1차 시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 및 추진 현황 유럽연합, 즉 EU는 2019년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을 선언했고 202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이 세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적절한 탄소 비용을 국내에서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제품을 수출할 때 타국에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질서와 산업 경쟁력은 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완전히 재편될 수 있으며 고탄소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이번 차시에서는 EU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즉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이란 교역 상품이 도착하는 목적지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목적지 시장에서 교역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타국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근거로 국경에서 수입품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국 상품이 탄소 비용을 덜 부과하는 타국에 수출될 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조치입니다. 즉, 한 국가가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자국 상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있을 때 그 국가와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을 시행하는 목적은 탄소 누출의 방지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로 온실가스 배출원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A그룹은 국내에서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B그룹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탄소 비용 부과가 없다면 A그룹의 비용을 피해서 B그룹으로 기업들의 생산시설과 기관들의 투자가 이동할 것입니다. 즉, 오염 피난처 가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A그룹의 산업계는 B그룹 산업계 대비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윤, 시장 점유율, 생산량, 투자, 일자리 등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위기 사안이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임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 그룹의 국가만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안의 규모를 생각할 때 효과적이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소 노출과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상실을 막고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이 시행되어 온실가스의 적절한 비용이 보편적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의 세계적인 도입이 해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경제학과 노드하우스 교수는 탄소 국경 조정의 도입에 대해 기후클럽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국가는 무임승차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클럽의 창설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는 기업들이 오염 피난처를 찾아 온실가스 규제가 가장 약한 타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현상인 탄소 누출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비용을 물리는 국가 소속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클럽은 내부의 규정을 지키는 회원국만 접근 가능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며 비회원국은 혜택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불참에 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기후클럽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내에 탄소 가격을 부여하고 탄소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비회원국에게는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기후클럽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기후클럽 회원국은 국내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기타 제도 등으로 진짜 가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인 탄소관세, 탄소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드하우스는 이러한 세계적 탄소 비용 부과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가도 기후클럽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 국경 조정은 EU 등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한데요. 2020년에 이해 당사자 협의를 마쳤고 2021년 2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 국경 조정의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였는데요. 이는 범대서양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시급히 추진하는 의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은 국제통상법 및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간주되어 세계적인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산업계의 수출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2021년 파리 기후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존 선진국대의 개도국 간의 갈등에 새로운 성격의 통상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국제기후 레짐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소 국경 조정 도입에 따른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